네,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현재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관장의 주장입니다. 광복회는 즉각적으로 독립운동을 능멸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을 모시고 도대체 김형석 관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저희가 만나는 것 같아요. 3.1절 아니면 광복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준식 선생님을 만나는 날은 3.1절 아니면 좀 더 자주 뵈야 되는데 예, 원래 저 역사학자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촘촘히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계기별로 만나게 돼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김형석 관장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주장을 늘어놓아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까? 대한민국 광복이? 아닙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종종 듣곤 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그래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4,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한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돌 맞습니까? 돌 맞습니다. 예. 그 당시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뭐 독립운동사 연구가 많이 진전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땀과 피를 흘렸는지 그런 사실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 김형석 관장이 그런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가 독립운동의 결과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부심에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저는 일제가 우리에게 심어 놓으려고 했던 식민사관의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던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이루는데 실패했고 결국 연합군이 우리한테 독립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라는 이야기로 변형돼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지금 이분이 독립기념관장이거든요. 예, 식민지 기념관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한번 함께 들어보시고 함께 분노를 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갈등에는 역사 문제가 한 몫을 차지하고 그 중심에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이 다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필독서로 여겨지던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는 해방은 하늘에 준 떡이라고 설명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말까지 인용을 했어요. 예. 여기는 어떤 왜곡이 숨어 있습니까? 일단 함석헌 선생이 그 해방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떡이라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적어놓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오독을 한 거예요. 함석헌 선생이 해방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떡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해방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가혹한 상황에서 그 식민 지배를 이겨내기 위해서 묵묵히 싸워온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낸 함석헌 선생의 표현을 빌면 씨알.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민중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민중의 노력에 대한
인고의 생활에 대한 하늘이 준 보상이다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네. 그냥 하늘이 준 그냥 무조건 준 선물이 아니라 예. 그 선물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쓴 건데 네.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오독해서 마치 남이 우리에게 그냥 뜻하지 않게 갖다 준 안긴 선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함석헌 선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뭐 다양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에 대한 모독, 광복에 네. 대한 의미에 대한 모독,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모독. 그 함석헌 선생은 예. 우리는 뭐 종교 사상가로 알고 있지만 예.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거든요. 예.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이름을 남긴 독립운동가는 물론이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을 모독을 하는 사람이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앉아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광복회에서 무조건 즉각 해임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독립기념관장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직 공무원입니까? 예. 그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예. 임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3년이요. 네. 작년에 취임했으니 앞으로 2년이 2년을 더 버텨야 됩니다. 되는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렇게 뭐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네. 아예 법률을 개정해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네.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네.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윤석열 정권이 여기저기 박아놓은 특히 역사 관련 기관장들은 네. 임기를 빨리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김영석 관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도처에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 식민 역사를 소위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당연시 여기는 잘못된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요 역사기관의 장을 다 그런 사람. 뉴라이트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역사기관의 장 또는 임원을 지금 뉴라이트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고 심지어는 형사소추를 당했는데도 네. 그 임명권자가 그런 지경이 놓였는데도 자기 임기는 반드시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보면 박선영 과거사 예. 정리위원장, 그 다음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다음에 박지향 동북아 예. 역사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뭐 도처에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현장에 막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그냥 봐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 법안을 고쳐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 하반기까지는 갈 것이고 그렇죠. 광복회의 예. 요구대로 즉각 해임은 지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즉각 해임을 하려면은 예.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될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은 형사소추를 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러야만 예. 해임을 할 수 있는데 뭐 발언 이런 걸 문제 삼아서 과연 해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선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광복절 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1919년 3.1운동 물론 그 이전부터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할 네. 수 있었던 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아니라 연합군이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고마워해 이것들아 거의 이제 이런 식의 태도로 미국에 감사해야 되고 일본 아니었으면 우리가 뭐 도로는 깔 수 있었겠니? 공장은 지을 수 있었겠니?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 미국과 일본 아니면 우리의 자주 독립은 없었던 것처럼 형해화시키는 이런 주장들을 한 사람이 계속 앉아 있으니 정권 교체가 돼도 말이죠. 특히 예. 독립기념관 관장은 정말 부적절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 독립기념관 법에 따르면 네. 독립기념관은 국난 극복의 역사를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난극복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 일제 식민 지배를 이겨낸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국난을 극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독립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기관의 장을 맡고 있는 건 정말 모순인 거죠, 이거는. 아, 진짜 심각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이 김영석 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켜보기만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전임 독립기념관장이 현 독립기념관장의 행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참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는 뭐 김영석 관장이 임명되기 전부터도 절대로 임명되면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고 지금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라. 네. 그게 더 험한 꼴을 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광복절날 그 기념사 한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기념사 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는 걸 보니까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라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다. 어떤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독립기념관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아, 독립기념관 직원들의 예. 독립기념관 직원들의 자존심, 예. 자긍심을 짓밟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관장의 명령에 우린 따르지 않겠다라고 부당- 선언하는 것도 예.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한 예. 방법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단축시키자. 이게 참 지금 어찌 보자면 참 답답한 노릇인 건데요. 이를테면 지금 그 류희림 네.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방심위에 있는 노동조합의 그 직원들이 그렇죠. 예. 일어나서 저 사람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원의 경우에도 이제 노동조합이 나서서 지금 그 원장과 그리고 사무총장에 대한 문제 지적을 좀 세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독립기념관에서도 내부에서부터 문제 지적이 좀 나오고 이런 인식과 이런 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비판을 직접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그 거죠? 독립기념관장으로 처음 임명됐을 때는 독립기념관 노조에서 반대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독립기념관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전직 기념관장 혹시 그 전직 그 독립기념관장 뭐 모임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김영석 장관 아니 그 관장에게 전화해서 뭐 비판하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 직접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역사학계에서 전혀 알려진 분도 아니었고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직은 유지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니까 참 이게 독립기념관 관장은 대부분 독립운동가이거나 독립운동가 후손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 두 분이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는데 그 두 분은 독립운동사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근데 지금 김영석 관장은 본인은 독립운동사 연구자라 그러는데 남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이번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논란이 된 게 윤봉길 이사의 유언을 인용을 했는데 네. 그 독립운동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유서도 잘못 인용했어요. 아 그래요? 윤봉길 이사가 유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아들에게 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거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되어라. 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 하란 얘기죠. 예. 그리고 훗날 태극 깃발이 날리는 날이 오면 내 빈 무덤에 찾아와서 술잔 올려라. 아 이게 유언입니다. 예. 그 유서에 에디슨 얘기가 나오긴 해요. 예. 김영석 관장은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라고 유언을 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에디슨 얘기가 나오는 거는 예.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아라 그러면서 사례로 든 게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미국의 에디슨은 어머니 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네. 그러니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라.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 얘기를 잘 들으라고 쓴 겁니다. 에디슨이 되라고 쓴 게 아니라. 근데 에디슨처럼 어머니 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례가 있으니 네네. 그러니 너희도 어머니 말씀을 잘 따라라.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가 되어라. 예. 이게 윤봉길 의사의 유언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해서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니까 사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김영석 관장은 예.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1차 유언은 독립운동을 하라는 거였고 투사가 되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예로 겁니다. 에디슨, 나폴레옹을 든 건데 네. 이걸 에디슨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고 했다라고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켜서 주장을 했으니 이 무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갑갑합니다. 너무 창피하네요. 네.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그 너무 아니 이게 윤봉길 의사의 유서가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록인데 네네. 그 기록조차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 유서에서 에디슨 세 글자만 딱 따와가지고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큰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광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계에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기념관의 노동조합에서도 뭔가 좀 그 분기탱천해서 김영석 관장을 하루라도 빠르게 관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생님께 좀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23, 24 이번 주 토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는 광복절이고 일본은 뭐 과거에는 종전, 지금은 이제 패전 기념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도 종전 기념일이죠. 근데 이제 이시바 총리는 특이하게도 네. 종전이 아니라 패전이라고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패전이라고 네. 쓰고 있어요. 그 뭐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베 이후에 처음으로 패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조금 어떻게 일단 읽으셨습니까? 이시바 시게루의 그 80년 그 아베 이후 사과. 일본 보수 정권이 취해온 입장에 비하면 분명히 지금 이시바 현 총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한 걸음 더 나간 거는 분명합니다. 네.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 전에 아베 이래 역대 일본 정권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간 건데, 반 걸음 더 나간 건데, 네. 우리는 반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10걸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 전쟁 책임을 인정했는데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1993년에 유명한 고노다마, 그다음에 네. 1995년에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일본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 또는 네.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베 정권 이후에는 그걸 자꾸 형해화시키려고 했죠. 말로는 뭐 고노다마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걸 무시하려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를 실질적으로 계승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면은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이 워낙 그제 정치 지형이 극우화되고 있기 네. 때문에 또 이시바 자체가 소수파여서 뭐 대중의 힘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도 리버럴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럼에도 그의 의지는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긴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데 사실은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왜 식민 지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전쟁 거기까지- 책임은 인정하면서 네.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일본 극으로서는 더 예, 아픈 건데 예. 전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패전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쓰면서까지 왜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회피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쨌거나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네. 바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러니까 약간 그 이시바 총리의 입장이 약간 어정쩡한 것 같아요. 어정쩡이다. 예, 예. 예, 어정쩡이다. 그 지난번에도 공물복납은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어쨌든 그래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만 이렇게 네. 그것도 이제 자기 개인 돈으로 했더라고요. 개인 돈으로 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공금을 쓰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여하튼 중요한 건 이번에 23, 24일 첫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사학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이슈 의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들이 그 있을까요? 역사학계하고 이제 시민사회죠. 네, 시민사회.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히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법원이 이미 일제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는 원칙을 확정을 했거든요. 네. 일제 식민 지배는 근본적으로 불법이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만나서 예. 한국은 일제 식민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도 그런 내용은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확실한 반성, 사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사회 요구죠. 네. 네,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주된 내용은 이제 남북 관계에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세게 언급이 안 되어 좀 있어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서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제3자 배상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그 기이한 해법인 거죠.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괴한 형태로 우리가 해결을 해주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그 제3자 변제를 무효로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3자 변제 방식을 네. 무효로 선언하고 그거야말로 편법 불법이거든요. 예. 이미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 그걸 행정부가 나서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정치 상황에서 그렇게 세게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시민사회 요구이긴 네. 한데 정치 쪽에서는 쉽진 않을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적어도 이 정도의 원칙은 밝혔으면 좋겠어요. 예. 윤석열 정권에서 정한 여러 가지를 이재명 정부가 개선할 생각은 없다. 그 정도 원칙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주장을 계승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이시바도 그 정도의 판단은 할 것 같긴 하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세이 탄광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세이 탄광에 있는 그 유해를 132명의 조선인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공동 작업을 하는 것부터 좀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초로 열자라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주장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긍정적인 신호는 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아베 정권이나 일본의 역대 보수 정권은 모두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을 해왔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뭐 강제 동원 없었다라고까지 뭐 그거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강제 동원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무시하는 원칙을 지켜왔는데 적어도 이시바 총리는
강제동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네.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한을 풀어주려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 같아서 만약 공동 발굴 사업이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뭐 한 걸음 더 나가는 조치가 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요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를 만나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생각하시는 전직 그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내가 이거는 그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건 좀 요구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최소한도 이시바 총리가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를 실질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정도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힘든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말로만 하는 계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를 이시바 정부가 계승하겠다. 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의 합의는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최소한 근데 무라야마는 그래도 사회당이었는데 네. 이시바는 자민당이라서 근데 고노는 자민당이었거든요. 고노는 자민당이었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무라야마는 뺀다 하더라도 고노 그리고 또 김대중 오부치 정도의 선언 네. 정도가 나와주면 새로운 한일 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최근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한부제론 때문인지 이시바 인기가 조금 회복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그 대중의 일본 인기를 가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극우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화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또 양심적인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예, 건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극우화의 경향이 더 강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시바를 그래도 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뭐 저는 뭐 일본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이시바가 당분간은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이번 주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 저희 취재 편의점도 동경 현장에 취재를 가기 때문에 일본까지 현재, 출장을 가시는군요. 예, 현장에 가서 좀 더 살뜰한 내용을 네. 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